뛰어난 통찰력과 감각을 지닌 시장 프로들은 오늘 같은 장 어디에 집중했을까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HB투자그룹 손여로 팀장, 테스타 자산관리 기동현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프로의 시선이 머문 오늘장 첫 번째 섹터 공개하겠습니다. 수급의 이동이 돋보였던 금요일장인데요. 오늘장 이야기 나눠볼 첫 번째 섹터 콘텐츠주입니다. 신작 발표와 수익성 개선, 주가 공식은 따로 있다. 그 핵심과 함께 탑픽까지 들어봅니다. 오늘 영상 콘텐츠 쪽 좋고요. 장중에 또 웹툰까지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 넷플릭스가 보니까 9% 급등이 나왔더라고요. 선정 포인트는 미국장 커플링인가요? 네, 우선 성장주에 대한 투심은 좀 지속적으로 갱신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어떤 정부 정책 발언에다가 대기업들의 투자 뉴스가 투자자들의 좀 트리거를 당긴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장에 대한 브리핑은 앵커님께서 꾸준히 주셨지만 어떤 좀 넓게 본다라고 하면 긴축의 우려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게 맞아요. 조금 손바닥 뒤집으면서 좀 뉴스가 반복되고 있고 지수도 좀 안 좋고 외인과 기관도 좀 보편적으로는 순매도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제와 어제 같은 경우는 오후 2시 반에 급격하게 외인과 기관이 순매수로 돌아온 모습 보여주면서 상승 하락 비율까지도 개선하지는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확실하게 반도체나 2차 전지, AI 등과 같은 성장주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지만 외인과 기관보다는 개인 투자자 위주의 좀 관심이 좀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어떤 2차 전지나 이런 성장주에 대해서 제가 악의적인 이야기를 드릴 것은 아니지만 트레이딩 스킬이 있으신 분들은 접근해 보셔도 무방하다고 말씀드리지만 일단 반도체랑 2차 전지에서 수익 청산하고 나온 자금을 어디에 투자를 할까라고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꾸준하게 저희 프로분들이 이야기하신 섹터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는 컨텐츠 관련 종목들의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온 지는 한 3거래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컨텐츠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언 이런 논의를 진행한다는 뉴스가 한 4거래일 정도 나왔었는데 그때는 움직이지 않다가 오늘 애플의 컨텐츠 투자 뉴스가 나오면서 좀 본격적으로 매수를 시작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거래량과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덤벼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수급 이동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 수급이 과연 어디로 이동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을 모두가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콘텐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뉴스 쪽부터 볼게요. 혹시 손여로 팀장님도 애플TV 구독자신가요? 아직 구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데 이 애플TV가 정말 작정하고 돈 더 드리겠다 발표를 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극장 개봉용 영화 제작에 1조 넘게 좀 투자를 단행하겠다. 이 뉴스가 전해지면서 영상 콘텐츠나 영화 관련주에 아직 배급사가 안 정해졌다고 해요. 이쪽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나 될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 뉴스는 콘텐츠주에 어느 정도의 호재인 거예요? 네, 우선 상당한 좀 기대감을 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정부 정책 발언보다도 대기업의 투자 뉴스에 좀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 좀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컨텐츠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19 발생 이후로는 극장가보다는 OTT라는 또 다른 섹터가 좀 나온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로 이제 영화 관련주랑 그다음 OTT 관련주의 어떤 실적 개선도를 봤을 때는 유감스럽게도 영화 관련주보다는 OTT 컨텐츠 관련 종목들의 실적 향상, 개선이 조금 더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CJ CGV가 영화 티켓 값을 2022년 4월에 올렸어요. 근데 CJ CGV의 이제 실적을 보면은 분기 실적이 좀 눈에 띄게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예. 물론 저는 여자친구가 없어서 실적 개선을 이바지를 하지 못했지만 OTT는 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CJ CGV나 쇼박스는 실적 개선이 되지 못했지만 A스토리나 스튜디오 드래곤, 뉴 이런 종목들 좀 실적이 분기 실적 굉장히 동정의 여론이 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 좀 실적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관련 종목들 수급을 다 봤는데 수급은 모두 다 좋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기대 수익률은 어느 쪽을 높여야 될까?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하면 저는 좀 OTT 관련 쪽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작진분들도 아쉬움의 목소리를 높여주셨는데요. 일단 그 내용과 관련해서 관련 주의 움직임을 보자면 현재 보면 KT알파가 이 소식에 튀어 올랐다가 현재는 장중 고점을 굉장히 좀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애플TV와 손잡고 콘텐츠 유통하고 배급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느 정도의 영향력 봐야 돼요? 지금 윗골이 달리는 걸로 봐서는 뉴스에 좀 파는 이런 수급의 움직임을 해석해 보면 어떨까요? 네, 우선 이제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애플이 어떤 투자안을 발표를 했지만 정확하게 명확한 어떤 계열사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KT 알파 같은 경우 이제 보통 애플이 OTT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보통 LG랑 KT가 그 아래로 낙수 효과를 얻는데 KT로 갔을 때는 KT 알파가 그런 배급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우리 PD님이랑 이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 F5를 눌렀었는데 명확하게 정말 확정인지 아닌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근데 뉴스를 살펴보시면 이제 작년에 애플 TV와 계약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KT 알파가 그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단기적인 슈팅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오늘 고점이 23.37%의 상승력을 보여주었는데 수급 동향을 보니까 외인과 기관이 그렇게 열심히 매집한 흔적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14시 16분 기준으로 좀 외인의 순매도가 꽤 나오고 있는 모습.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이 조금 집중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현재 구간에서 바로 접근하기보다는 한 3일 정도 지켜본 다음에 혹시라도 외인이 한 2거래일 정도 순매수 들어온다거나 확실히 KT 알파가 정말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네. 눌림목 공략은 유효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 따른 수혜는 분명해 보입니다만 영향력과 관련해서는 팩트체크 이후에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 주셨어요.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께 질문 드릴게요. 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TV가 100개를 들었다고 하네요. 결국 삭제하겠다. 네. 사실 이 내용이 우리 한중 관계에 있어서 특히 콘텐츠에서는 정말 큰 손이 될 수 있는 중국 시장이 네. 불법 유통 때문에 늘 문제였었잖아요. 네, 그렇죠. 어느 정도나 수혜받을 수 있는 뉴스예요? 누누TV 이용자 수라든지 피해 금액을 MBC에서 조사했을 때 연간 4조 9천억 원 정도의 피해 금액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 합니다. 저도 최근에 누누TV를 들어가서 봤었는데 네. 대한민국에서 있어요? 생산되는 거의 모든 드라마와 영화, 애니메이션까지 모두 취급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인데 어떻게 요즘 같은 세상에도 이렇게 컨텐츠들이 불법으로 계속 아무렇지도 않게 유통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주변에도 이용자 수들이 물어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는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것들이고, 그 외에 컨텐츠에 대한 어떤 부가판권, IP라든지 해외 수출 비중이 많은 제작사들은 그 피해액이 더 컸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네. 바로 1차적으로 OTT 업체들이죠. 넷플릭스라든지 국내로 보시면 티빙이라든지 쿠팡 플러스 이런 것들에서 좀 수혜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해외 수출 비중이 높은 제작사들이죠.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초록뱀 미디어, 레몽레인 이런 제작사 업체들에서도 충분히 수혜가 가능한 이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물결의 흐름은 올바르게 흘러가는 거네요.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퀴즈 쪽도 여쭤볼게요. 애니메이션 쪽으로는 SAMG 이 엔터가 너무 네. 강한 시세를 보여줬었잖아요. 연초에 조금 눌렸다가 오늘은 또 가는 이런 모습이고요. 지금 티빙 이야기하셨지만 CJ E&M도 신비 아파트 모멘텀이 있기는 네. 합니다. 애니메이션 콘텐츠 쪽은 전체적인 콘텐츠와는 항상 그 궤도가 같이 흘러가지는 않지만 네. 이쪽으로도 뭔가 반등의 물결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시청자분들이 키즈 산업에 조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건 경기 침체 우려도 있고 저출산 문제도 그렇죠. 이렇게 큰데 왜 자꾸 키즈 산업이라든지 관련주들이 계속 상승할까라는 의문이 있을 겁니다. 네네. 그래도 그런 것들이 요즘은 이제 골든 키즈 가정이 많아졌어요. 한 자녀 가정이 많아졌고, 여기에 직계 좀비속 외에도 일가 친척들이 모두 하나의 자녀한테 지갑을 열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되고, 여기에 더해서 이 키즈 상품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 더 프리미엄 전략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양극화. 맞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고부가 가치 산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왕구라든지 문구류에서 가격도 높아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업체들이 활용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CJ E&M 신비 아파트 보시면은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 이유들이 친숙한 캐릭터도 있지만 어휘력이라든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교육적인 컨텐츠들이 많아서 부모들이 상당히 크게 좀 추천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특히나 이제 여아물 보시면 남아물과 달리 이 여자친구들의 이 충성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남자친구들은 크게 이렇게 팬덤이 형성되진 않지만 여자친구들은 키치 티니핑이라든지 굿즈도 사고 지금 나오는.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에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고객 충성도가 높아서 여기에 대한 완구 수익이 상당히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적재산권입니다. IP 하나 가지고 화장품이라든지 문구, 완구 모두 이 원소스 멀티유즈라고 하죠.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끔비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CJ E&M 그리고 SAMG 엔터
세 개 종목 모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정통 콘텐츠보단 퀴즈가 더 좋다? 맞아요?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데 퀴즈 산업을 하나 보자면 저는 네. SAMG 엔터가 앞으로 성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 한 650억 원 중에 한 500억 정도가 이 티니핑 완구에서 예. 나오거든요. 근데 이들이 원래는 라이센스 형태로 이제 쿠션을 하나 넣어가지고 유통을 했었는데 이제 직유통 형태로 하게 되니까 유통 마진이 상당히 크게 남습니다. 한 15%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올해 예상하고 있어서 네.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콘텐츠주는 최근 들어서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되나 굉장히 곤란한데 키즈 콘텐츠 쪽으로는 네. 이 IP의 성공 여부가 좀 굉장히 굿즈로 확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만 살린다면 매출 확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알겠습니다. 키즈 쪽은 마무리를 짓고요. 지금 한알령 관련한 기대감이 이번 주에 또 중국 판호 발급에서 게임에서 불어일으켰고 또 이번 주에 텐센트 고위층이 한국에 방문했다라는 뉴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콘텐츠 쪽까지 확대 해석해서 한알령 해제가 그 좋은 바람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가능한 해석이에요? 네, 우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3, 4년간의 학습 이력을 봤을 때는 좀 기대감에 의한 매매 정도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한알령 해제 이슈가 나오면 이제 시진핑 주석이 방한 뉴스가 나오는데 사실 4, 5년 동안 온 적이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제한적인 기대감 정도는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텐센트가 국내 엔터사와의 접촉을 했다 그래서 시너지를 조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었는데 어떤 정말 우량한 기업이 와서 도와주는 것은 맞지만 네. 어떻게 보면 텐센트가 살짝 궁여지책으로 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을 해봅니다. 텐센트 실적을 보시면은 유감스럽게도 사상 처음으로 연간 매출이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인플레이션 우려나 뭐 민생 경제 위축을 좀 이유로 들 수가 있는데 네. 물론 뭐 텐센트가 아직도 충분히 우량한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엔터사들과도 조금 어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텐센트의 실제 속내, 그다음에 실적 반영, 그다음에 뭐 MOU 체결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반영을 좀 지켜봐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엔터사들이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게 어떤 컨텐츠 관련 종목들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일 수도 있고 텐센트의 방한 이슈일 수도 있고 텐센트 방안은 이미 결과 나온 거죠. 네. 그다음에 엔터 관련해서는 꾸준하게 아티스트 뭐 공연에 대한 수익으로 2023년도 뭐 실적이 추가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뭐 JYP나 뭐 YG나 뭐 큐베인터나 이런 종목들도 꾸준하게 전문가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SM은 조금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 기간 조정을 좀 지켜봐야 될 듯하고요.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JYP나 뭐 YG 이런 쪽이 좀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기대 수익률을 크게 가져갈 수 있겠지만 좀 뭐 수익 관점 지켜보신다고 하면은 뭐 10에서 15% 정도의 좀 보수적인 기대 수익률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별 이슈 볼게요. 지금 콘텐츠주 안에서 뉴가 5.3% 상승하면서 3월 내내, 그러니까 2월부터 3월까지 두 달에 걸쳐서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KB증권에서 리포트 냈습니다. 유증 때문에 또 12 발행 때문에 주가가 눌렸는데 이제 실탄 확보했고 올해 실적 개선될 거다. 이게 핵심인데요. 어떤가요? 이제 좀 고개를 들고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근데 우선 좀 트레이딩 관점, 나의 투자 스킬에, 나의 투자 원칙에 따라 좀 양자택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랑 뉴는 하는 일은 비슷합니다. 어떤 영상 콘텐츠 배급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뉴는 거기다가 이제 컴퓨터 그래픽 이제 CFX 사업까지 영위를 하고 있죠. 네. 근데 뉴는 좀 영화에 치우쳐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드라마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실적을 봤을 때는 스튜디오 드래곤은 꾸준하게 연간 실적 기준으로 흑자를 유지를 하고 있고 뉴 같은 경우는 작년 2분기, 3분기 흑자 전환 이제 분기 실적 기준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지만 4분기 실적이 조금 아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도 뉴를 작년 상반기에 좀 말씀드릴 때는 2022년 연간 실적 기준으로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연간 실적 기준으로 흑자 전환에 실패를 했고요. 증권사 리포트를 보더라도 2023년 연간 실적 기준으로는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믿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투자를 하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실제로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분기 실적 좀 체크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외인과 기관은 정말 수급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뉴 같은 경우는 외인의 순매수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기관의 순매수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트레이딩 한다라고 하면은 뉴를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께 투자 인사이트를 드리고 자리를 떠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스튜디오 드래곤이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어렵습니다. 그러면 탑픽으로 조금 더 명확한 투자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으로 좁혀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드릴 컨텐츠 탑픽은 코퍼스 코리아라는 종목입니다. 시가총액은 1,100억 원 정도로 조금 단기적인 움직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종목 개요는 이제 컨텐츠의 유통 권리를 구입을 해가지고 국내 국외 OTT 사업자에다 공급을 하면서 실적을 기록하는 종목입니다. 분기 실적은 조금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꾸준히 흑자는 유지를 하고 있고 2021년 연간 실적 기준으로도 흑자를 기록한 종목입니다. 뉴스를 찾아보시면은 일본 하쿠오도와의 꾸준한 업무 제휴를 통해서 꾸준하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메디치 증권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드라마 제작 역량이 강화되면서 외형 성장세에 대한 전망이 좀 유망된다라고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주가 수익비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업종퍼가 108.21인데 현재퍼가 12.64이기 때문에 상당한 저평가 매력도를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수급 비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꾸준히 거의 기관 5걸 넘게 외인 같은 경우는 어제랑 그제 조금 쉬었지만 오늘 다시 외인 순매수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일봉 차트를 보더라도 컨텐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간 변동성 거의 상한가도 갔던 종목이고 20% 이상 변동성 보여줬던 종목이고 네. 현재 두터운 매물대에서 쌍바닥 다지면서 21선 위에 있으니까 하방 좀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제가 원고에 2,900원 말씀드렸는데 2,930원부터 2,900원까지 분할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750원, 목표가는 1차 목표가 3,200원 잡고 단기 수익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3월에 나왔던 고점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코퍼스 코리아 콘텐츠주의 탑픽으로 의견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섹터 정리하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로의 시선이 머문 두 번째 섹터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오늘 또 굉장히 핫한 시세 좋은 OLED 쪽 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오랫동안 정말 소외됐었는데 이쪽으로 좀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주가에 먼저 찾아온 이 봄바람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자세히 좀 이야기 여쭤볼게요. OLED 관련주 52주 신고가 난 종목들도 오늘 좀 있더라고요. 네네. 늦었나? 라는 생각도 들고 기회 네. 여전히 있어요, 기 대표님? 네, 충분히 좀 저희가 빨리 찾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중국 쪽에서 계속 주력이었던 LCD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는 시장 파이가 천천히 줄어들고 있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로 OLED 시장은 IT라든지 전장 시장 쪽으로 확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최근 들어서 작년 한 해 내내 계속 소외를 받았었기 때문에 충분히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적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디스플레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LCD는 파이 전체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LCD에서 이제 OLED로 그럼 전환을 기대할 수 있을 텐데 네. 침체가 굉장히 깊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전환 시기에 있어서는 오래 걸리진 않는 건가요? 이미 투자도 시작이 되었었고 완전히 OLED를 영위하지 않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원래 OLED 시장을 하고 있었고 여기에서 조금 투자 확대로 조금 시너지는 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통계를 보면 고가 TV 시장에서 OLED 비중이 19년도 26.1%였고요. 21년도 37.4% 증가했고 지난해는 40% 이상 전망을 했습니다. 확실히 우상향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섹터는 맞고요. LCD 비중은 천천히 줄고 있습니다. 19년도 73%에서 작년도에 59%로 줄었었는데 시장은 작아지는데 중국의 어떤 추격이 빨라지니까 네. OLED 시장을 포기했었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사업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접었던 OLED 사업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되면서 OLED TV 라인을 새로 출시를 했었고 결국엔 LG전자에 이제 도전장을 내민 거죠. 해서 다시 한번 두 개의 전자가 경쟁 구도가 만들어졌다는 점들. 이렇게 되면 조금 우리 한국에 있는 디스플레이 업체들한테는 수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기업이 경쟁을 하게 되면서 기술력이 빠르게 높아질 수 있는 거고 추격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어떤 격차를 충분히 빨리 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이 QLED에서 다시 OLED로 돌아서게 되면서 네. 이 부분이 자신감으로 읽히고 네. 이번 주에 특히 주가가 좋았던 것으로 해석되는 키포인트는 거기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LG 디플도 네. 이번에 BOE랑 손잡고 증설한다라는 네. 내용도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LCD는 파이가 주는데 OLED는 확장한다. 그럼 뭔가 전방에 정말 탄탄한 믿을 만한 수요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 성장성의 기반이 되는 핵심이 뭐예요? 기존에는 IT 기기 외에 그냥 TV 시장에만 OLED가 그렇죠. 네, 집중이 네. 되어 있었었는데 이제는 IT 기기 쪽으로 아마 시장이 넓어질 거고 아직은 OLED가 IT 쪽으로는 침투율이 상당히 낮아요. 그리고 이 외에도 전장 사업 쪽으로 또 펼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요새 전장 쪽에 있는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중요해지지 않습니까? 전기차라든지 네. 친환경차들은 전장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네. LCD와 OLED는 근본적으로 기술 자체가 상당히 다릅니다. OLED는 스스로 빛을 내는 소자인 유기발광 다이오드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백라이트 유닛이라든지 액정 등의 LCD에 들어가는 뭐 여러 부품들이 사실상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자동차로 따지면 부품 여러 개라든지 뭐 금형을 여러 개 붙여가지고 만드는 외형이 아니고 핫스탬핑처럼 그냥 한 방에 만들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효율성에서 상당히 뛰어나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절감 효과가 크다. 이래서 차세대 디스플레이로는 LCD 외에 OLED를 주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기기도 고도화되고 있지만 일단 전장용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OLED 성장성의 기대 요인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황에 있어서는 일단 긍정적인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워낙 우리가 디스플레이 업과 관련된 종목들이 안 좋았었잖아요. 정말 바닥을 친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뭔가 좀 강한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리포트 보면 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아이폰용뿐만 아니라 아이패드용, 태블릿과 관련된 OLED 디스플레이 기대 많이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좀 기폭제가 될 수 있을까요? 우선 뭐 기폭제란 기준이 뭐 이런 이슈를 통해서 뭐 3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정도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조금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요즘 시장 상황이나 수급 동향을 봤을 때는 10에서 15% 이상은 좀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됩니다. 일단은 OLED 업황에 대해서는 한 1분기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가 알만한 OLED 관련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는 다 나왔습니다. 뭐 삼성 디스플레이나 뭐 LG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 다 리포트 나왔고 한결같이 이제 1, 4분기나 2, 4분기까지는 조금 힘들더라도 하반기까지는 그래도 실적 개선. 이제 애플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아이패드에 대한 기대감 좀 오늘 처음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근데 뭐 저 아닌 다른 분들도 이런 아이패드나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을 말씀해 주셨고 저 역시도 스마트폰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옛날에 2019년, 2020년에는 스마트폰 어떤 스마트 기기가 새로 나왔을 때는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실적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우리가 어떤 부품 성능은 계속 향상이 되는데 우리가 사실 필요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그 정도 성능까지 필요가 하지 않다 보니까 스마트 기기 교체 주기가 점점 더 길어지고 있고 우리 기대감만큼 실적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으로 종목들이 과대납을 겪었고 업종 대비 저평가 영역까지 내려갔고 그런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외인과 기관이 사고 있는데 과연 그 기대감만큼이나 실적이 나올까? 2019년, 2020년이었으면 그만큼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2021년, 2022년에 신제품에 대한 실적을 봤을 때는 좀 예단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의 수급 들어올 때는 우리는 매수를 했다가 뭐 실적 발표 시즌이나 어떤 실적을 가늠할 수 있는 뉴스가 나왔을 때 외인과 기관이 판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그때는 좀 조절해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에 이제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OLED 아이패드와 관련된 뉴스 전후로의 수급과 시장 분위기 같이 읽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제부터 기 대표님이 주성 엔지니어링, 덕산 네오룩스 특히 오늘은 주가 튀어오르는 게 힘이 네. 너무 강하거든요. 네. 뭐 아이폰 쪽으로 우리가 물량 더 가져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더 강한 건지 네. 시세 연속성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타픽까지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애플에서 이례적으로 한 6개월 만에 고객사를 좀 바꾸게 그러니까요. 되면서 국내 네. 기업들로 이런 것들이 좀 이례적이었고 시장에서는 이것들을 좀 단기적인 어떤 이벤트로 호재로? 보면서 주가가 좀 시세 분출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해서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주목을 받고 있고 타픽은 LX 세미콘으로 정했습니다. 보통
뭐 LG 디스플레이다, 뭐 삼성 디스플레이다 아마 고르기가 좀 쉽지 않다면 저는 두 개 다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LX 세미콘은 양쪽에 수혜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LX 세미콘에 대해서 그렇게 증권가의 전망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년 내내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웠고 특히나 하반기부터 적자폭이 조금 생기면서 올해 1분기까지도 영업이익이 사실상 많이 꺾여버리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시장의 주가에 얼마나 반영이 됐냐라고 보시면 네. 저는 이미 충분히 올해 1, 2월에는 반영이 되었었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올해 하반기를 보면서 주가에 좀 거래량들이 붙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뭐 매출 비중을 보면 원래 했었던 본업인 DDI의 어떤 재고 자체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해서 네. 이 재고를 어떤 식으로 OLED 제품에다가 녹이느냐도 상당히 LS 세미콘으로서는 중요해 보인다라고 볼 것 같고 현재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로 올레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OLED보다도 훨씬 해상도 높고 패널을 더 작고 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전장향에 있는 인포테인먼트에도 쓰이겠지만 우리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가상현실 XR 기기에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네. 새로운 먹거리로 이제 전장향을 위해서 방열 기판에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OLED가 열에 좀 취약하기 때문에 네. 차량 안에 넣었을 때는 과열의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방열 기판 사업으로 상세를 하겠다라고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분야까지도 좀 같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1월에 조정 너무 많이 받으면서 목표가 하향 조정 다 소화한 건지 네.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까요? 네, 현재 수급을 보시면 외인과 기관이 3거래일 연속으로 사고 있고요. 네. 이게 단기적인 유입일까 아니면 좀 길게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까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보면 연기금이라든지 사모펀드의 수급이 상당히 길었어요. 네. 2달 동안 계속 매집을 해왔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격대 해서 종가부터 89,500원, 목표가는 126,000원이고요. 손절가 8만 원입니다. 네, 다행히 좀 10만 원 찍고 좀 윗꼬리가 달리고 있거든요. 이 구간대 기회다. 12만 6천 원까지 보자라는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봐야겠네요. LX 세미콘 탑픽이었습니다. 두 분과 프로의 시선 나눠봤습니다. 손효로 팀장, 기동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